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권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우리 강아지 친구들과 고양이 친구들의 피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피부의 질병을 동반하게 되는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분비 기관이란 무엇일까요? 내분비 기관이란 몸 안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특히 이자, 아니면 부신, 아니면 생식샘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분비 질환이란 무엇일까요? 내분비 질환이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같이 알아볼 주제인 이 피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님들이 피부병으로 내원을 하셨을 때 아기들이 내분비 질환, 호르몬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호자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피부의 질병이라고 하면 피부가 뜯겨나간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세균이나 곰팡이나 기생충 등의 감염 등을 주로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치는 않지만 보통 내분비 질환이 있는 아기들이 피부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호자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성적으로 피부병이 있고 탈모가 있다 라고 하시면 꼭 내분비 기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보고 적절한 처치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 질병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쿠싱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쿠싱이라는 질환은 이제 몸에서 스테로이드가 과다 분비가 되는 질환을 뜻하는데요. 보통 이 옆에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에서 호르몬, 즉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분비될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 쿠싱이라는 질병 같은 경우는 뇌하 수체에 문제가 있거나 부신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쿠싱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5가지 항목을 보는데 이제 5P라고 하는데요. 밥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소변을 많이 보고 그리고 배가 항아리처럼 뭉툭하게 불리는 팥벨리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팬팅이라고 하는 헉헉거리는 증상을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쿠싱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주로 어떤 피부 병변이 나타나면은 탈모라든지 피부의 방어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기들의 피부가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이 된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아니면 농피증이 과도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든지 피부에 칼슘이 침착이 되어 석회화되는 등의 피부 증상을 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해볼 질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이란 저희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 복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체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인데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저희가 이제 티록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기능이 저하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분비가 안 된다는 뜻이고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안 된다면 나머지 임상 증상을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면 주로 나타내는 임상 증상은 아기가 조금 무력해진다든지 아니면 쉽게 살이 찌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기들이 추위를 상당히 잘 타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사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기가 에너지가 조금 없는 그런 이제 다운된 그런 형상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이 피부로 연결시켜 보면 아기들이 보통은 털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털이 푸석푸석해지는 것과 동시에 탈모 증상, 그 다음에 비듬이 과도하게 생성이 된다든지 그리고 피부에 색소가 침착이 된다든지 이런 피부병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항목은 이 성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주로 아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으나 보통 수컷 같은 경우는 고환의 종양이 생겨서 그 고환의 종양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털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털의 성장기를 억제해서 피부가 탈모, 즉 이제 털이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런 증상을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또는 이제 고환의 종양이 있는 수컷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도하게 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탈모로 이어지는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환들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 저희가 각각 알아본 내분비 질환들은 정말로 양이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치료법도 그때그때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질병이 나타나서 이 내분비 질환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내분비 질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항목에 맞게 검사를 하고 약을 먹어서 꾸준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호르몬의 불균형 같은 경우는 특히 수컷의 경우는 잠복고환이 있는 애기들이나 아니면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노령화가 됐을 때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암컷 같은 경우도 이제 중성화를 해주지 않아서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발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보호자님께서 중성화를 시켜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저와 같이 피부 병변을 보일 수 있는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내분비 질환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저희가 주제로 다뤄서 정말 몇십 분을 이 주제 하나로만 해도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피부에 중점을 맞춰서 어떤 내분비 질환이 피부에 영향을 주로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이 반대로 생각해서 피부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내분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호자님께서 피부에 대해서 보실 때 기본적으로 감염이나 상처나 이런 부분보다도 만성적으로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애기들은 이런 내분비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보호자님께서 가까운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주치의와 상담해서 꼭 검사라든지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